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진TV의 비진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과 750만 해외 한인 동포들의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동참으로 3달 만에 일본이 무너졌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일본 맥주 수입액이 사실상 중단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일본에서의 맥주 수입 금액은 6,000달러에 그쳤다고 합니다. 전년 같은 기간 674만 9천 달러 대비 99.9% 감소했습니다. 국가별 수입 순위도 10년 동안 1위를 지켜오던 일본 맥주는 이제는 28위까지 추락하였습니다. 이어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8월부터는 한국인 관광객의 일본 내 소비가 절반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민주당 신기준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된 뒤인 지난 8월 국내 여행객이 일본에서 600달러 이상 결제한 건수가 1만 124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일본 관광을 자제하는 국민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다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일본 방문과 소비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9월에는 일본 내 소비액 최소 70% 이상 감소 예상해보겠습니다. 이런 일본의 피해 사항을 외신들도 긴급 보도하였습니다. 영국의 BBC는 한일 무역전쟁으로 일본 자동차가 한국에서 무너졌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기사 내용으로는 지난달 한국의 외국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요타 자동차 판매는 전년 대비 62% 감소, 닛산과 혼다도 총 판매량은 전년보다 9월에 74%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도요타 대변인은 최근 판매량 감소는 한일 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BBC는 한일 간 긴장은 한국의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일으켰다. 최근 몇 달 동안 외교적 불화에서 무역전쟁으로 진화하였고 서울과 도쿄 사이에 소비자들이 크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신화통신과 호주 언론도 일본의 피해를 신속하고 자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 일본으로 인해 전 세계에 한국인의 강인함과 위대함이 널리 퍼져가고 있네요. 일본 경제 침략발 일제 제품 불매운동이 3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은 냄비 근성이라 조롱하던 일본, 이제 와서 후회도 늦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만에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계속해서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28조 8천억 원으로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이죠. 손정희 회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우디 국부펀드로부터 54조 원, 소프트뱅크가 34조 원, 무바달라 18조 원, 애플 1조 원 등씩 투자를 받아서 총 120조 원으로 비전 펀드를 만든 후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우버, 엔비디아, ARM, 뉴요크, 쿠팡 등에 대규모로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버가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 3개월 만에 6조 3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세계 최대 규모의 공유 오피스 기업인 위버크가 소프트뱅크가 평가했던 가치보다 무려 80% 낮은 수준으로 시장에서 평가받으며 미국 주식시장 상장도 무산된 가운데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1호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했던 사우디 국부펀드와 무바달라가 최근 손정희 회장이 추진 중인 비전펀드 2호에는 매우 소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이면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 니온 게이자와의 인터뷰에서 손정희 회장은 비전펀드의 부진한 평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실적을 못 내고 있는 것이 부끄럽고 초조하다 라고 솔직한 답변을 털어놓았네요. 미국 증권시장과 심지어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까지도 비전펀드에 대해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자세한 이유는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이번 니온 게이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밝혔는데요. 바로 일본의 공무원이 일본 경제 성장을 멈춘 이유라는 것입니다. 손정희 회장은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공무원이 되었고 성장하는 산업들의 젊은 노동력이 일하려 하지 않으면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왜 일본의 공무원이 일본 경제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하였는지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일본의 국가직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행정직, 사무직, 의료직 등 공무원 중에서도 업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1억 1천만 원을 넘게 받는 국장급을 제외하여도 최소 3,500만 원에서 최대 9천만 원이 넘는 평균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대를 보셔도 대부분 40대로 정말 높은 편이죠. 한때 일본 공무원은 구글이 절대 안 부러운 직업으로까지 불릴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로 대우가 좋은지 감이 오실 겁니다. 교육부가 조사한 학생들의 희망 직업 결과를 한국과 비교해서 보시면 확연히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바로 한국 학생들의 희망 직업 상위 10개인데요. 2012년까지는 공무원이 한국 고등학생의 희망 직업 3위였지만 2016년부터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있습니다. 순위권에 전혀 들지 못하고 있죠. 교사는 10년 이상 1위를 지키고 있고 간호사, 과학자, 연구원, 기술자, 건축가, 의사, 보안 전문가, 교수, 학자, 승무원 등의 상위 랭크를 차지하였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어떨까요? 여기 먼저 왼쪽에 일본 남자 고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1위가 IT 프로그래머, 2위 엔지니어, 3위 게임 크리에이터, 4위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 비중이 무려 11.8%나 되죠. 일본 여자 고등학생은 1위가 공무원입니다. 18.8%로 간호사, 가수, 교사, 디자이너 등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1위.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참 특이한 구조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청춘을 바치다 보니 혁신이 필요한 기업들에서 뽑을 인재가 심각하게 부족한 것이죠. 손 회장은 일본이라는 섬나라가 완전히 잊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일본 경제가 30년간 멈춰있는 상태라며 일본인들이 공무원에 집착하는 현상을 작은 마을의 작은 평화라고 표현하였네요. 손정희 회장의 일본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의 기업가를 초식동물로 표현하였는데요. 일본 내에서 안정성만 추구하고 도전적인 정신이 없어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일본 학생들도 유학을 가려는 의지조차도 없고 기업가들도 해외로 진출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상위 기업들을 보시면 토요타를 제외하고 NTT, KDDI 등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참 많은데요. 해외 투자에 적극적인 회사라고는 소프트뱅크뿐이죠. 한국의 상위 10개 기업을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LG생활건강, 신한지주로 신한지주를 제외하면 모두 해외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일본과는 완전히 반대인 상황인 것이죠. 손정희 회장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일본인들의 초식동물적인 태도 때문에 몰락한 대표적인 일본 기업이 바로 샤프입니다. 샤프의 주식 차트만 봐도 그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대충 보이시죠? 샤프 주식 한 주에 25만원이 넘었었는데요. 지금은 만원에 불과합니다. 25분에 1토막이 난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11년 전에 전 재산이었던 1억으로 샤프 주식을 전부 사서 묻어두었다면 지금 여러분의 잔고는 1억이 아니라 400만원이 남아있을 겁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대기업 중 하나였던 샤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손정희 회장이 말한 초식동물적인 기업가들의 태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하야가와 도쿠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머니가 돌봐줄 여건이 안 돼 심지어 다른 가정에서 구박을 당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연필, 우리는 이를 샤프펜이라 부르죠. 샤프펜을 최초로 개발하였고 당시 금박을 입히면 7엔, 은박 3엔, 니켈 1엔씩 판매하였는데요. 하야가와 도쿠지는 이를 하야가와 기계연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샤프라는 회사를 차리고 그가 만든 라디오가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기록하였고 1953년에는 일본에서 최초로 지금 보시는 이 샤프 TV를 공개하였습니다. 가격은 17만 5천엔에 판매되었는데요. 당시 일본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월급이 5,400엔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말도 안 되게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생산 효율성이 올라가 생산 가격이 낮아지고 일본인들의 월급도 빠르게 증가해 샤프라는 회사의 가치는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초호황기를 누렸죠. 그런데 위기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삼성과 LG가 혜성처럼 등장해 이들의 LCD TV 기술력을 압도적인 차이로 추월하였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과 LG에게 완전히 패배하였음에도 샤프는 전혀 위기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위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일본 내수 시장 때문인데요. 일본에서는 당시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삼성이나 LG 제품들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일본 정부가 이 보조금을 멈춰버렸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출액이 75% 폭락하였습니다. 4분의 1 토막이 난 것인데 이때는 이미 샤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후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대신 생산해달라고 맡기는 곳이 바로 폭스콘입니다. 폭스콘을 보유한 흉하이 그룹이 2012년에 샤프에 9,150억 원을 투자하였고 최대 주주가 되었죠. 그로부터 4년 뒤인 2016년에 결국 샤프는 4조 원의 대만의 흉하이 그룹에 완전히 팔려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외에 팔리거나 최대 주주 자리를 해외에 빼앗겨버린 일본 기업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원전 사업 한번 잘못 건드려 수조 원대의 적자를 낸 도시바는 결국 과감한 투자보다는 안정을 택해 백색 가전 사업을 중국의 가전업체인 메이디에게 넘겨버렸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파나소닉의 백색 가전 사업 부문도 중국의 하이얼에 넘어갔고 도시바의 PC 사업부도 대만의 흉하이 그룹에 이미 팔려간 샤프에 인수당했습니다. 도시바는 급기야 미래성장 동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부도 팔아버렸습니다.
버렸는데요. 한국의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컨소시엄이 이를 인수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매입한 도시바 메모리의 지분은 15% 정도로 약 4조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죠. 임시 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D램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이 46%, SK하이닉스가 29%로 한국이 7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너무 압도적이죠.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이 플래시 메모리의 일종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도 삼성이 35%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 중에 있지만 보시면 도시바가 18%로 2위입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인 반도체마저 포기해버린 것이죠. 손정희 회장의 말대로 일본은 지나치게 안정성만 고집하는 초식동물의 집단이 되어버렸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 정치권 리더들이 위기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서 그나마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정부의 보조금이 큰 역할을 하였는데요. 보조금이 중단되었을 때 일본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대만과 중국 기업들에게까지 팔린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도 생생히 관찰하였습니다.